이번 시간엔 배열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배열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인수로 이제 정수형, 실수형, int, float, double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함수로 이제 전달하는 값이 되죠. 배열도 함수의 인수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이제 인수인 경우에는 배열의 원본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원본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열과 함수 예제를 살펴보면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죠. grade라는 원소가 5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get average, 이 함수에 대한 이제 함수의 원형을 여기다 써줬고요. 그리고 나서 average를 정수로 선언하고 get average를 호출했습니다. 여기 grade는 배열이고요. 그다음에 student는 5명.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배열을 받고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받고, 그러니까 student는 5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get average 함수에서 int와 sum을 불러서 0부터 n은 5까지, 그리고 sum을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계속 더하고, 그리고 다 더하는 값을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 5로 나눠서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 리턴 값은 이 average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실행하면 평균 87입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배열이 함수의 매개 변수나 인수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매개 변수를 배열로 쓸 수 있다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가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기 위해서는 원형과 함께 정의를 해야 하고요. get average가 호출되면 인수로 전달되는 grade 배열과 매개 변수 스코어 배열의 값은 같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 n은 배열의 크기를 받는 매개 변수이고요. 그리고 스코어가 배열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배열의 크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열의 크기를 알아야 정확한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배열의 크기를 별도로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열의 크기가 항상 내가 전달받는 배열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열은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스코어를 변경하면 그레이드 배열을 변경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고 배열 개수를 받아서 하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그리고 i는 계속 만약에 아까와 같은 원소가 5라면 i 값은 0, 1, 2, 3, 4로 증가하게 되는데, 요 배열 원소 값의 더블 플러스 때문에 이 원소의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1점씩 증가될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복사분을 받고 평균을 전달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배열은 포인터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원본 자체가 바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를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C 언어에서는 원본 배열의 변경을 금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컨스트, 그러니까 상수 지정자죠. 컨스트 지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배열의 원본 값을 바꿀 수 없도록, 그러니까 복사는 해갈 수 있지만은 그 배열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식 지정자가 컨스트입니다. 컨스트 지정자를 배열의 이제 매개 변수 앞에 붙이면 그 배열의 원소는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배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함수의 경우에는 컨스트를 붙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혹시 의도치 않게 그 배열의 원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컨스트를 붙이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린트 어레이 같이 단순히 배열의 원소를 출력하는 함수들은 굳이 배열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스트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스트로 배열을 받고 배열 사이즈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소에 어떤 값을 대입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컨스트로 선언했을 때 그 배열의 값들을 변경하는 것이 실행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렬, 배열의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물건을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크기 순서로 오름차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림차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소팅,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예를 들면 제목순이나 저자순 또는 발간 연도 순서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름이나 나이나 키 등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물건이나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것도 서로 비교만 가능하면 정렬할 수가 있겠죠. 정렬은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고,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동일한 옵션에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가격순으로 나열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렬은 이제 자료 탐색에 의해서, 이제 서치에 의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죠. 사전에서 이제 우리가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전의 단어들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한국은 가나다 순서대로, 자음, 모음 순서대로 이제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컴퓨터는 이제 사람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정렬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서의 탐색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는 항상 정렬한 상태에서 탐색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됩니다. 이제 선택 정렬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렬 방법인데, 정렬되지 않은 숫자가 이제 5, 3, 8, 1, 2, 7이 있으면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남아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이렇게 보내고, 남아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그 다음으로 보내고, 제일 작은 숫자를 보내고, 제일 작은 숫자를 보내고, 제일 작은 숫자를 보내고,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배열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해서 왼쪽 배열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 배열에 공백이,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하는 것을 이제 선택 정렬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렬 방법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앞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 배열과 똑같은 별도의 배열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입력 배열 외에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배열을 사용하고 그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아내서 배열의 첫 번째 자리로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최소값이 있었던 자리는 첫 번째 자리에 있던 값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배열을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고, 배열을 하나만 사용한다는 것은 메모리 공간을 절약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배열에서 이제 최소값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538127 있으면 여기서 최소값은 1이니까 1을 5로 보내고 5를 이제 1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나머지 값들 중에서 2가 제일 작으니까 2는 3으로 보내고 3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 3은 8 위치로 보내고 8은 3위치, 그 다음에 5는 제일 작으니까 안 움직여도 되고, 그리고 7하고 8은 서로 위치를 교환해서 1, 2, 3, 5, 7, 8로 이제 정렬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선택 정렬, 원소가 10개인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돌려서 0부터 9까지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J는 i 플러스 1부터, 그러니까 i 플러스 1부터 사이즈까지 9까지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서칭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앞에서 서칭한 값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i 플러스 1로 이제 시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 값과 이제 나머지 값, 이 값은 고정시키고, J가 제일 적은 리스트가 i번째에 있는 거니까 이 값에 대해서 더 적은지 비교를 하고, 더 적다면 J번째에 있는 것을 리스트로 보내죠. 리스트에 이제 최소값에 J를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리스트 값을 i 값을 템프에 넣고, 그리고 제일 적은 값을 첫 번째에 집어넣고 바깥 반복문 루프에 집어넣고, 이 값을 이제 템프에 템프를 여기 이제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스트에 집어넣게 되면 항상 제일 작은 값이 왼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정렬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i는 0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0부터 9까지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에 대해서,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은 컴퓨터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 결국 그러니까 네이버 창에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런 검색어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 결국 검색과 탐색도 거의 비슷한 얘기죠. 탐색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탐색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보통 배열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수들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특정한 정수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특정한 정수는 탐색 키, 서치 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탐색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순차 탐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차 탐색은 시퀀셜 서치는 탐색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죠. 간단하고 직접적이라는 것은 별로 썩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순차 탐색은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탐색 키와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비교를 계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원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마지막 원소까지 가야 되는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반 정도 보면 반 정도 이제 배열 원소, 배열이 10개면 한 5개, 배열이 100개면 한 50개 정도는 비교해야지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도 항상 랜덤하게 발생해서 지금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없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차 탐색 프로그램의 예제입니다. 크기가 10인 배열을 선언하고 1부터 9까지의 기본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색 키를 1부터 9까지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0부터 9까지 증가하면서 키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같은 값이 있으면 탐색 성공 인덱스는 이 인덱스의 값은 얼마다. 그리고 나서 이 for 루프가 다 돌고 나면 탐색이 종료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탐색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i는 몇 번째 원소에 있는 값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한 것을 살펴보면, 탐색할 값을 입력하시오 7, 그리고 성공 인덱스는 6이면 1부터 7까지니까 여섯 번째 인덱스가, 여섯 번째 배열에 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나서 탐색이 종료가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속도가 빠른 탐색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탐색 속도가 빠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빠른 기법입니다. 대신 조건은 이 배열이 이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의 중앙에 있는 값과 탐색 키를 비교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앙 값이면은 탐색 키를 찾은 것이므로 성공이지만, 탐색 키가 원소의 중앙보다 값이 작으면 어떤 배열에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부터 99까지가 있고 탐색 키가 72다. 그러면 0과 99의 중간값 한 50 정도 되겠죠. 50을 비교해서 72면 이쪽은 무시하고 75랑 비교하고, 75랑 72랑 비교하면 72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64와 비교를 하게 되고, 64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이렇게 큰 값, 그리고 이렇게 큰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찾아가는 50, 75, 62, 60, 68, 그 다음에 72,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이제 이진 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탐색 키가 중앙 원소보다 작으면 앞에 있을 거니까 뒤에 있는 값을 무시하게 되고, 뒤에 있으면 크면 앞에 있는 값들은 무시하고 뒤에 값을 탐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숫자들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는 값이 34인 경우 0부터 배열 원소 16개짜리에 2부터 47까지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4를 찾는데 27과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 그러면 38과 비교하게 되고, 이게 중간값인 30과 비교해서 34. 결국 우리가 찾는 값들은 이제 미들 값이, 우리의 키 값이 로우 값하고 하이 값과 같아지면
우리 이진 탐색이 완료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진 탐색은 한번 비교할 때마다 탐색의 범위가 절반씩 줄어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24의 1024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을 탐색한다면 첫 번째 비교를 통해서 512개가 줄고 비교할 때마다 그 반씩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범위가 1이 되면 이미 탐색은 성공 또는 실패한 게 되는 거죠. 중간에 일치하는 원소가 있으면 탐색이 종료되고, 그런데 2의 10제곱이 1024이므로 1024이므로 최대 10번만 비교하면 탐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시퀀스 순차 탐색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500번 정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 한 10번만 비교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다. 500번과 10번.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진 탐색에서는 비교가 이루어질 때마다 탐색 범위가 급하게 줄어들게 되고, 이진 탐색을 적용하려면 그 배열은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진 탐색은 데이터 산업이나 삭제가 빈번할 시에는 정렬하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주로 이제 고정된 데이터,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를 탐색할 때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 탐색의 이제 소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사이즈 16개인 2부터 쭉 47까지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은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할 값을 입력을 받고, 탐색 결과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 그레이드 배열에서 사이즈 그리고 키값, 키값은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여기에서 입력을 받아서 넣으면,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로우, 하이, 미들 값을 잡고, 하이 값은 이제 n 플러스 n-1 배열의 개수 빼기 1, 그러니까 이제 15번이 될 테고, 로우는 0번, 그래서 16개. 그래서 로우 값이 하이 값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값과 하이 값을 출력을 하죠. 그리고 미들 값은 로우 값과 하이 값의 이제 평균 값이 되고요. 그래서 키 값이 리스트의 이제 미들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같게 되면 이제 미들 값이 이제 검색 종료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키 값보다 이제 미들 값이 크게 되면 미들은 로우 값은 이제 미들 플러스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이 값은 미들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이 반복문을 벗어나는 것은 여기에서만 이 반복문을, 화일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리턴에서 바이너리 서치의 함수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계속 반복하다가 키 값과 이제 리스트의 이제 미들 값과 동일하게 되면 이 이진 탐색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34를 입력했고 0, 15, 8, 15, 80, 10, 10 해서 로우와 하이 값이 같은 경우 탐색 결과는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원이란 얘기를 아실 텐데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 4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 플러스 시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디멘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소들은 1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서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인 메모리가 주소가 이제 1차원적으로 쭉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원소들이 1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차원은 그 원소들이 각 차원 값을 가지면서 배열되어 있다.
C에서는 2차원, 3차원, 그리고 N차원까지 가능하고 차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차원이 되면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요한 메모리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열이 가질 수 있는 차원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3차원보다 큰 4차원, 5차원, 6차원 그렇게 이제 선언이 가능하고요.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을 선언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2차원, 3차원. 그래서 2차원 배열이면은 이렇게 원소수 3차원이면은 그 배열값 3개를 정하게 됩니다. 2차원인 경우에는 행과 열로 구분을 하게 되죠. 앞에 값은 행, 1행, 2행, 3행, 뒤에 값은 열, 1열, 2열, 3열, 4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원소들이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고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학급이 있고 학생 수가 5명인 학교가 있으면 3 곱하기 5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그 학급의 특정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는 이제 학급의 번호가 될 테고 1반, 2반, 3반. 두 번째 인덱스는 학생들의 번호 1번부터 5번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행, 두 번째 인덱스는 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서도 3차원 배열에서도 컴퓨터에서 랭귀지에서는 항상 첫 번째 인덱스 시작은 0입니다. 0에서 시작하고 행과 열로 이야기하자면 3행, 5열 각 행은 배열은 3개의 행과 5개의 열로 행에는 5개 원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배열 S에서 S의 ij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은 바둑판과 같은 격자 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사실상 컴퓨터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에서의 주소가 0번부터 제일 끝번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는 이제 1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배열을 통해서 행과 열로 구분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는 순서를 보면 5개 1행, 그 다음 5개 2행, 그 다음 5개 3행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행에 속하는 원소들이 메모리에 저장되고 그 다음 순서에 두 번째 행의 원소들이 저장되고 그 다음 순서에 세 번째 행의 원소들이 저장된다. 그래서 C에서는 이제 로우 메이저라고 이제 행 우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배열의 원소에 할당되는 메모리는 원소의 이제 자료의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인트형이면 4바이트, 더블형이면 8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이제 이중 루프, 그러니까 반복문 2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같은 행에 속하는 초기 값들을 이제 중괄호로 행마다 이제 중괄호로 따로 묶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의 초기화 할 때만 이제 중괄호를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배열의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써서 한다. 그리고 이때는 행의 개수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정하지만 열의 개수는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열이
어디에 선언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배열이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0으로 초기화하지만 이 배열이 함수나 블록 내에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값, 여기서 쓰레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값, 알지 못하면 쓸 수 없으니까 쓰레기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변수, 그러니까 함수 내나 함수 안이나 아니면 블록 안에 선언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3차원 배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개의 학년이 있고 각 학년에는 3개의 학급이 있고 학급에는 5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635의 이제 3차원 배열이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초기화를 비롯해서 3차원 배열에 대한 모든 것들은 2차원 배열의 확장으로 보면 되고, 초기화할 때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반복문 3중 루프를 써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크기는 정수형, 이게 3차원 배열을 정의하고 이 배열에서 이제 1부터 27까지 수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럼 배열을 3x3 by 3으로 하고 변수를 xyz로 하고 0부터 모든 원소의 숫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y도 0, 1, 2, x도 0, 1, 2까지 해서 보면 x가 이게 0 보통 보면은 z, y, x가 있으면 x가 이제 0, 1, 2일 때 0, 0, 0, 0, 0, 0이 될 테고 0, 1, 0, 1, 2 그 다음에 0, 2, 0,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저장되는 것은 순서를 보면 0, 0, 0일 때 0이 저장되고 i는 1부터 시작하니까 1이 저장되고 0, 0, 1일 때 2가 저장되고 0, 0, 2일 때 3이 저장되고 0, 1, 0일 때 4가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쭉 저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값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3개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0, 0, 0, 0, 0, 1, 0, 0, 2, 0, 1, 0, 0, 1,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이제 요 세 개의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출력되고 줄바꾸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개가 출력되고 줄바꿈되고가 그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의 인수는 다차원 배열도 이제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배열과는 달리 함수 정의 시 첫 번째 인덱스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 크기를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배열이면 z, y, x 이렇게 배열이 선언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써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나머지 두 개의 인수는 반드시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2차원 배열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에 대해서는 배열의 크기를 인수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는 이렇게 5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3 곱하기 5 행렬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세일즈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고 이어하고 프로덕트는 3. 이 데이터 값들은 3이고요. 토탈 세일 해서 총 매출 얼마다. 그러면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sum은 배열하고 프로덕트로 나와 있는 로 이제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토탈 세일 값은 얼마인가 하면 sum 호출 함수는 이제 이어 이게 3이고 y가 증가하고 p가 증가하고 할 때 이 p는 3, 3으로 해서 계속 토탈 값에 누적이 되고 이 토탈 값은 리턴이 되어서 앞 페이지에서 여기가 이제 토탈 값이 토탈 세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총 매출이 4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